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 아파트가 모든 차트 1위를 휩쓸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브루노 마스는 여태 본인의 음악 커리어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차트를 휩쓸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로 인해 한국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까지 SNS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스미스예요. 저는 버클리 음대 재즈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음악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음악이 숨쉬는 집안이거든요. 제 어머니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피아니스트시고 아버지는 유명한 재즈 클럽 블루 노트의 레지던트 뮤지션이세요. 자연스럽게 저는 피아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란 아이였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모차르트를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은 제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건 재즈였어요. 아버지가 연주하시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재즈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특히 주말마다 아버지를 따라갔던 재즈 클럽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담배 연기 자욱한 클럽의 분위기, 즉흥 연주의 짜릿함, 관객들과 호흡하는 순간.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는 제가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클래식을 공부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전 버클리를 선택했죠. 재즈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셨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응원해주세요. 에밀리, 넌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버클리에서의 생활은 정말 신나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발견이죠. 특히 올해는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속한 앙상블 수업에서 실험적인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해석하는 작업이었는데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떤 곡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우연히 SNS를 보다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새로운 곡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사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멜로디는 묘하게 희망적이었거든요. 브루노 마스의 프로듀싱과 로제의 보컬이 만나 특별한 케미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곡의 구성이나 편곡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 곡은 정말 특별했어요. 재즈적인 코드 진행에 현대적인 팝 사운드, 거기에 어딘가 동양적인 멜로디가 더해져 있었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 같았어요. 특히 후렴구의 멜로디가 자꾸 맴돌았어요. 영어로 부르는데도 왠지 다른 언어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는 이 곡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연습실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꿈에서도 이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특히 곡의 브릿지 부분에 나오는 재즈 피아노 리프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브루노 마스가 어떻게 이런 음악적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너무 궁금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 룸메이트 지수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노래가 단순한 새로운 곡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제 음악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변화들은 지수를 만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수와의 첫 만남은 학기 초 기숙사 입실 날이었어요. 저는 이미 방의 짐을 거의 다 풀어놓은 상태였는데 지수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지수의 분위기가 참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검은 생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캐릭터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지수예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식 인사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수의 첫 마디에서부터 음악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말하는 억양에 특유의 리듬감이 있달까. 재즈를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지수와 저는 금방 친해졌어요.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지수는 한국에서 첼로를 전공했대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지수가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에도 조예가 깊다는 거였어요. 존 콜트레인부터 마일스 데이비스까지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죠. 기숙사에서 평소처럼 연습을 하고 있었죠. 룸메이트 지수는 책상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흥얼거리는 아파트 노래를 듣고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 지금 그거 혹시 아파트 노래야? 지수가 물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노래 들어봐. 로제와 브루노 마스 노래랑 똑같은 제목의 한국 노래가 있어. 42년 전에 한국에서 나온 노랜데 지금 SNS에서 난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지수는 유튜브를 열더니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아파트를 틀어줬어요.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전혀 다른 버전의 아파트였는데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성이 마치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국어로 된 노래라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주는 감동은 더 강렬했어요. 지수가 가사를 번역해주면서 이 노래의 탄생 배경도 설명해줬어요. 1982년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도시로 몰려들었고 아파트는 그들의 로망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삭막함과 외로움을 상징하기도 했다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수의 가족 이야기였어요. 지수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회사 막내 사원이었대요. 지금은 한국의 큰 건설회사 임원이시지만 그때는 정말 가진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청혼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작고 낡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대. 그때 할머니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지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제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저는 곧바로 두 버전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악보를 펼쳐놓고 화성 진행을 하나하나 뜯어봤죠. 윤수일 가수의 아파트 간주 부분에 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재즈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었어요. 마치 42년 전에 윤수일 씨가 미래의 재즈 편곡을 예견한 것처럼요. 음악을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음악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걸요. 1982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멜로디가 2024년 뉴욕의 제 기숙사 방까지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지수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어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젊은 시절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시던 날 이삿짐을 풀다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모두가 따라 불렀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두 곡을 우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삼기로요. 재즈, 클래식, 케이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수도 제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 매일 밤 연습실에서 두 버전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있어요. 가끔 연습이 길어져서 기숙사 사감님께 꾸중도 듣지만 전혀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어제는 원곡의 브릿지 부분을 재즈 왈츠로 편곡해봤는데 신기하게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수와 함께 두 곡의 아파트를 연구하면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 과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죠. 제가 재즈학과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윤수일 버전의 서정적인 멜로디에 재즈 화성을 입히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 버전의 현대적인 비트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죠. 지수는 한국 음악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설명해줬어요. 특히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알게 된 건 정말 흥미로웠죠. 매일 밤 연습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어느 날은 원곡의 후렴구를 8분의 7 박자로 바꿔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브루노 마스 버전의 브릿지를 빌 에반스 스타일의 재즈 피아노로 편곡해보기도 했죠. 실패한 시도도 많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에밀리, 여기서 한국 전통 장단을 넣어보면 어떨까? 지수가 제안했을 때는 좀 걱정됐어요. 재즈와 한국 전통 리듬이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도해보니 신기하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특히 장구 리듬이 재즈 베이스와 만났을 때의 그루브는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의 열정이 통했는지 어느 날 연습실 앞을 지나가시던 재즈 작곡가 토마스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흥미로운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이게 뭐지? 교수님은 우리의 작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크로스오버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교수님의 관심은 우리 프로젝트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교수님은 우리를 다른 교수님들께도 소개해 주셨고 곧 학과 전체가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동서양의 음악적 만남, 그것도 4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작곡가 린다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특히 기뻤던 건 클래식과의 협업 기회가 생긴 거예요. 현악과 학생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가 더해지니 곡의 깊이가 더욱 풍성해졌어요. 제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클래식의 우아함이 재즈의 자유로움, 케이팝의 현대성과 만나는 순간이었죠.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재즈 연주자들은 즉흥 연주를 선호하고 클래식 연주자들은 정확한 악보를 원했죠. 거기에 현대적인 케이팝 사운드까지 조화롭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배웠어요. 서로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죠. 지수는 매일 한국 음악의 새로운 면을 설명해줬고 저는 재즈의 다양한 기법들을 공유했어요. 클래식 연주자들은 악기의 섬세한 표현법을 가르쳐줬죠. 그러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을 받게 됐어요. 버클리 연례 공연의 메인 무대에 서달라는 거였어요. 매년 열리는 이 공연은 버클리 음대의 가장 큰 행사인데 보통 교수님들이나 초청 연주자들이 주로 무대에 서거든요. 2학년 학생의 프로젝트가 메인 무대에 선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여러분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혼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대화를 보여줍니다. 음대 학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힘들 때마다 윤수일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들었어요. 그 따뜻한 멜로디는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됐거든요. 한국어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선율이 전하는 감동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지수는 이게 바로 음악의 마법이라고 했죠. 연습하는 동안 우리 팀은 점점 더 끈끈해졌어요. 서로 다른 전공, 다른 문화권에서 온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게 신기했죠. 특히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지수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음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공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지수는 제 침대 옆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어요. 전날 늦게까지 리허설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제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지수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아침 식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지수의 어머니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김치볶음밥을 조금 먹었어요. 지수 어머니는 우리 공연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한국에서 직접 반찬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한국 음악을 알리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대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셨는데 특히 어머니가 정말 설레하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 제가 클래식을 그만두고 재즈를 선택한 걸 아쉬워하셨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기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에밀리, 내가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모두 품으려 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리허설 때는 작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현악 파트와 재즈 섹션의 호흡이 약간 어긋나기도 했고 제 기타 솔로 부분에서 살짝 긴장해서 음을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지수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실수는 리허설에서 다 하는 거야. 본 공연은 분명 완벽할 거야. 공연 시작 30분 전 분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수가 폰을 들고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에밀리, 믿을 수 없어. 알고 보니 우리 리허설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국의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대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곡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로 시작했죠. 현대적인 비트와 재즈 하모니가 어우러진 도입부에서 관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브릿지 부분에서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윤수일의 아파트가 흘러나왔을 때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유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윤수일의 아파트 부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현악기의 선율, 재즈 리듬, 그리고 우리의 연주와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그때 객석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중에 바이럴이 됐다고 해요.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우리도 무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건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동이었죠. 공연 직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 공연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우리의 공연을 본 사람들이 윤수일의 원곡을 다시 찾아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42년 된 노래가 다시 음원 차트에 오르기 시작했대요. 더 놀라운 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회사 반응이었어요. 두 가수의 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의 SNS에 우리 공연 영상을 공유하면서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본인들 회사에 속해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편곡해줘서 너무나 멋지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면서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심지어 로제와 브루노 마스에게도 저희들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놀라워했다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공연 이후로 학교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이 저희와 협업하고 싶다고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교수님들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시작했죠. 특히 기뻤던 건 클래식 전공 학생들과 재즈 전공 학생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42년 전 그 노래를 들었을 때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재해석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는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공연을 보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버전으로 아파트를 재해석하고 있다고 해요. 클래식, 재즈, 힙합, 록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있대요. 마치 하나의 작은 문화운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음악의 힘을 실감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음악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공연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국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K-팝 위주였지만 점차 트로트, 국악, 인디 음악까지 관심이 넓어졌죠. 지수는 제가 한국 음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에밀리, 넌 이제 완전 한국 음악 덕후가 됐어. 라며 웃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판소리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지수가 심청가의 내용을 설명해줬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딸의 이야기. 음악과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수가 추천해준 응답하라 1988을 봤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레트로 음악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80년대 한국의 아파트 문화와 이웃들의 정이 담긴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어요. 영화도 빼놓을 수 없죠. 기생충을 봤을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현대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건축 공간으로 표현한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반지하 아파트. 이런 공간들이 가진 상징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파트 노래의 의미도 더 깊어졌어요. 지수의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지수 어머니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줌으로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떡볶이도 만들 수 있게 됐죠. 요리를 하면서 흘러나오는 한국 음악을 들으며 마치 서울의 어느 가정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로 독학하다가 이제는 학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죠. 아직은 서툴지만 노래 가사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특히 윤수일의 아파트 가사를 원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 음악 이론도 공부하고 있어요. 국악의 장단, 식임새, 그리고 현대 케이팝의 제작 기법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워요. 재즈와 한국 음악을 접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에요. 판소리의 추임새를 재즈 스켓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최근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보스턴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초대받아서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서 만난 한국 뮤지션들과 즉흥 연주를 했는데 재즈와 국악의 만남이 상상 이상으로 환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제 저는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을 계획이에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새로운 음악 세계를 탐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지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에 가면 자신들의 딸처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강남 아파트라 학교 다니기도 편할 거야. 하고 농담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이제는 아파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거든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듣게 될 케이팝, 시장에서 흘러나올 트로트, 그리고 새벽 한강공원에서 들을 수 있는 버스커들의 음악까지. 모든 게 기대돼요. 이제 제가 꿈꾸는 건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이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42년 전 윤수일의 아파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새로운 아파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지수가 저에게 윤수일의 아파트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저 평범한 재즈 전공생으로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됐으니까요. 음악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언어도 문화도 시대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니까요. 이제 저는 그 다리가 되고 싶어요. 재즈와 한국 음악을 잇는 다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로요. 곧 한국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윤수일의 아파트와 로제의 아파트를 들으며 꿈을 키워나갈게요. 음악의 마법은 계속될 테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